실리콘 뒤집개나 주걱, 요즘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프라이팬 코팅도 덜 긁히고 부드럽고 뜨거운 음식에도 쓸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요리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뜨거운 프라이팬에 닿아도 괜찮은 건가? 끓는 물에 삶아도 되나? 혹시 환경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닐까? 오늘은 실리콘 조리 도구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실리콘을 쓰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뜨거운 온도예요. 프라이팬은 엄청 뜨거운데 거기에 실리콘 뒤집개를 써도 되냐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실리콘의 내열 온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 조리도구의 한글 표시 사항을 보면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열 온도가 200도를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열 온도가 정확히 220도냐 240도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는 환경이 이 온도와 비교해서 어떠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프라이팬 표면도 200도가 넘는다는데 그러면 실리콘 뒤집개를 프라이팬에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 뒤집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빈 프라이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계란이나 전, 고기, 채소처럼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뒤집고 젓고 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에는 수분이 들어있어요. 이 수분이 가열되면 어떻게 되죠? 증발합니다. 그런데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남아있는 음식은 계속 열을 받는다고 해서 빈 프라이팬 표면처럼 온도가 200도, 300도로 계속 치솟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이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 100도에서 끓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음식 속 수분도 계속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있는 음식 자체가 20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일반적인 조리에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프라이팬 바닥이나 기름, 음식의 겉면처럼 수분이 적고 강한 열을 직접 받는 부분은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리콘 뒤집개로 음식을 뒤집고 젓는 상황은 뜨겁게 달궈진 빈 프라이팬 위에 실리콘을 가만히 올려놓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뒤집고 접고 볶는 일반적인 조리에는 실리콘 조리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뒤집은 다음 실리콘 뒤집개를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그대로 걸쳐 놓는 거예요. 음식을 뒤집으면서 잠깐 팬에 닿는 것과 뜨거운 팬 표면에 몇 분씩 계속 올려놓는 건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음식물이 없는 뜨거운 팬에 실리콘 끝부분이 계속 닿아 있으면 음식 속 수분이 열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리콘이 높은 열을 그대로 받게 되죠. 이런 사용이 반복되면 실리콘이 변색되거나 표면이 약해지고 제품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뒤집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뒤집을 때는 편하게 사용하시고 사용한 다음에는 뜨거운 팬 위에 그대로 올려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제품 끓는 물에 삶아도 될까요?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물은 약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조리 도구는 내열 온도가 200도를 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놓고 보면 100도 정도의 끓는 물은 실리콘의 내열 온도보다 훨씬 낮은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열탕 사용이 가능한 실리콘 제품이라면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하거나 관리하는 것까지 온도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리콘 부분만 있는 제품이 아니라 손잡이나 접합 부분에 다른 소재가 함께 들어간 제품도 있죠.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열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사용할 때 의외로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방 세제예요. 실리콘을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쫀득하고 뭔가 잘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설거지할 때 사용한 주방 세제도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제품은 세제로 씻은 다음에 물에 한두 번 획 헹구고 끝나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씻고 난 뒤에도 미끈거리거나 세제 느낌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헹궈주세요. 환경 호르몬이나 뜨거운 온도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정작 매일 사용하는 주방 세제를 대충 헹구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 부분부터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환경 호르몬은 어떨까요? 실리콘도 사람이 만든 소재니까 뜨거운 음식에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조리 도구를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플라스틱에서 이야기되는 환경 호르몬 문제를 실리콘에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리콘 조리 도구를 한 번 사서 평생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열을 받고 음식에 닿고 세척을 반복하다 보면 제품도 조금씩 노화될 수 있어요. 특히 갈라짐이나 깊은 흠집, 끝부분이 뜯어지거나 벗겨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손상이 생겼다면 그때는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몇 개월마다 바꿔야 하느냐?
이건 딱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횟수도 다르고 제품마다 상태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몇 개월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제품 상태가 어떠냐입니다. 눈에 띄는 손상이 생겼다면 미련 갖지 말고 교체해주세요.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실리콘 뒤집기나 주걱은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뒤집고 접고 볶는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음식에는 수분이 있고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있는 음식 자체가 뜨겁게 달궈진 빈 팬처럼 200도 이상으로 계속 치솟는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리콘 조리 도구는 내열 온도가 200도를 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열탕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약 100도의 끓는 물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뜨겁게 달궈진 빈 팬 위에 실리콘 뒤집개를 계속 올려놓지는 마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갈라짐이나 깊은 흠집, 뜯어짐처럼 눈에 보이는 손상이 생겼다면 교체해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실리콘 조리도구는 뜨거운 음식에 사용한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사용이고 어떤 사용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고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리에는 편하게 사용하고 뜨거운 빈팬에는 방치하지 않고 세척은 충분히 하고 손상된 제품은 교체하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